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증시전략센터는 1부와 2부, 3부 시간 모두 여러분들의 종목을 함께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증시전략센터 1부와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한 주간 총 10분의 전문가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문가를 골라서 투자의 팁을 얻어가는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이었다라고 얘기가 들리던데요. 오늘 증권시장 역시 급속도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스피가 1900선을 하향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잠시 시장에는 금리 동결 루머가 돌면서 보험주가 급락하고 또 한국은행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한해는 일단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면요. 현대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또 현대그룹주가 함께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승자의 저주라고 하죠. 과도한 자금 조달로 인해서 인수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가 11%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현재 하한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는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나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2% 넘게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NBSS의 김도영 팀장님 나오셨고요. 또 홍의진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증시전략센터는 일부 시간을 상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전화 연결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받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시장이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시장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 네. 예, 1900선이 붕괴될 위험까지 처해 있었거든요.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이제는 언제까지 더 많이 내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포인트 기준에서 1891포인트 기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900선의 의미보다는 1891 정도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조 4천억의 외국계 자금으로 인해서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위험성이 있는데요. 반드시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관들이 받쳐서 가야지만 시장이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 장세로 완벽하게 들어왔다는 부분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연결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저기 ENF 테크로에. ENF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계세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매수한 가격은 11,500원이고요. 예. 비중은 한 10%쯤 됩니다. 11,500원에 10%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예. 지난주에 사실은 타방송에서 앵커분이 아니고 이거 추천 종목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매수를 했는데 사고 나니까 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그럼 그 전문가가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추천하시던가요? 이게 괜찮을기라면서 11,500원에 사면은 괜찮다 해서 그걸 다 적어놨다가 그 다음날 이거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저녁에 방송을 보고. 예,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장중 신고가를 새롭게 쓰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면서 ENF 테크놀로지 역시 하락폭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급속도로 위축이 됐다는 점이 이 종목에도 역시 좀 강타를 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님,
제가 네. 김도영 팀장님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 추가적인 궁금증들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그 11,500원에 제가 이 종목을 9월 13일 날 서울정제TV에서 관심 종목으로 좀 언급을 좀 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조금 매수를 하시고 나서 조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가장 네. 궁금하신 게 뭔지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게요. 네네. 이게 지금 이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건지 아니면은 지금 바로 선을 틀어야 되는 건지. 아,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어머니,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전화 연결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서 방송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 말씀하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13일날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의 돌파에, 고점 돌파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증권사의 레포트 부분에서 연일 추천 종목으로 좀 들어왔던 측면이었죠. 하지만 지금 시청자분들이 매수했던 11,500원 자리는 단기 고점 부분에서 돌파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저점이었던 1,050원 자리가 바로 주봉상에서 기술적으로 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20주선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시청자분들 매수하던 시점 그리고 고점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측면 바로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의 매도가 기관의 매수 주체였던 것이 선도 주체가 매도를 일관하면서 지금 이제 조금 주가가 눌려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1,050원을 종가 부분에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단기적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나서 재차 한번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군 구조 역시도 지금 IT 쪽에서 IT 산업이 같이 갈 때만 같이 대응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ENF 테크놀로지 살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우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 공략을 해보시고 또 상담 다시 한번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차이나 하우란이 들어와 있는데요. 443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5,550원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차이나 하우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그래도 강보합권입니다. 그가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국 원양자원의 유상증자권으로 시작된 그 국내 상장된 중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기업들의 시각 자체가 조금 변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봐주세요. 때문에 예. 지금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단기적인 급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 원양자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분식 회계서도 일단하게 신문 쪽에서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 또 투심에 상당히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그 투심 자체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고 완화가 되기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좋고요. 현재 구간은 그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 구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의 불안감이 지금 확산되는 시점에서 일단은 좀 시간을 들이시더라도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좀 버티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단기적인 7,100원을 고점으로 저점 5,000원까지 굉장히 많은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저점 부분인 5,100원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일어났다는 부분은 서서히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대폭 감소를 하면서 지금 주가는 강보합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악화가 더 되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또 한 번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손절가만 5,1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이탈이 없다면은 일단은 그 본전 가격인 5,550원까지 상승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러한 뉴스들이 완화가 되고 투심이 좀 개선이 된다면은 지난 전고점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6,000원 이상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인 5,150원 확실히 지켜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CJ제일제당이 들어와 있는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7624님께서 문의를 하신 거고요. CJ제일제당을 22만 5천 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언제쯤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시장의 수급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이제 이런 경기 방어주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제 설탕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설탕 관련주에는 꿀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오늘은 다시 좀 밀리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CJ 제일제달 같은 경우는 기초 체력 자체가 이제 식품하고 제약 쪽, 기능식품 쪽인 부분인데요. 네. 단기적으로 수급 부분에 조금 좀 꼬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에 매도하는 축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유지는 됐었지만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했다는 측면인데요. 이제 김도영 하면 220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가 부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20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항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을 좀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일봉상에서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주봉상에서 살펴보면 주봉에서도 역시 60선에 대해서 돌파나 지지 여부를 하지 못하고 이탈하려고 하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측면이지만 단기적으로 하반기 그리고 지금 설탕 원자재가 급락 부분에서 수혜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CJ 제일제당 기능식품 부분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매수가 부분까지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대략적으로 매수가에서 조금 주당 한 10,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23만 2천원에서 23만 5천원의 매물대 부분에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바로 볼 종목은 보성 파워텍입니다. 터키와의 원자력 발전 수주가 무산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내렸었고요. 보성 파워텍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3.7% 올라와 주고 있기는 하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 걱정 많으시겠죠. 보성 파워텍을 4,900원에 25% 갖고 계신 분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3293님이신데요. 홍희진 연구원님. 원전 관련주는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일단은 원전 지금 어저께 주말이었죠. 주말에 이제 일단은 원자력 수주에 대해서 무산이 되면서 일단은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급락에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단가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가격 조율만 있다면은 수주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방금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은 적절한 가격선에서 일단 맞출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테마성이기 때문에 원자력 실적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한 주식이지만은 앞으로 좀 원자력 테마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라든지 저희 쪽 이제 국내 원전에 관심 보였던 아르헨티나 부분에서도 또한 이제 수주 협상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단기적으로 힘드시겠지만은 지금 현 구간에서 좀 버티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어저께 저점이었던 지금 4,000원대 초반이었죠. 4,000원대 4,020원 정도가 될 텐데요. 일단은 지금 저항권이 한 4,500원까지 지금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갭 부분인데 이 갭 부분을 메꾸고 이제 갭 부분을 메워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 거래량이 미미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도나 아르헨티나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 조율이 있다면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현 구간에서는 좀 힘드시겠지만 버티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니 해도 현대건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대건설이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8388님께서 현대건설을 65,700원에 10%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67,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오늘 현대건설이 하한가까지 내려와 있는 가격대입니다. 62,200원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그룹의 인수 가능성이 더 유력하다라는 얘기 때문입니다. 김도영 팀장님께서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현대건설 지금 사야 한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었어요. 네네. 예. 아무래도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번 요즘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수급 부분 그리고 시장에 이슈가 됐던 부분에 있었던 게 바로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반 상승 부분들을 현대상선부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까지로 조금 하락 부분까지 키웠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거죠. 결론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성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급등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뉴스가 정확히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싶었던 측면에 오늘 그것이 해소되는 1차적인 변곡점에서 바로 차익 매물들이 쏟아졌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65,700원 부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하한가에 매수해도 괜찮을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뉴스발로에서 차익 매물로 쏟아지고 나면 다시 반발성으로 해서 튀고 나가는 게 단기적인 성향에서 봤을 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현대그룹의 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보다는 길게 보는 측면에서 악재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유동성 위기 부분에 불거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긴 좀 어렵지만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도 다행인 것은 220선에 대해서 살짝 아래 꼬리를 달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이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일 오늘 지금 92만 주 정도의 하한가 물량 정도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주봉상에서도 지금 이탈 부분이 좀 발생되고 있는 측면이지만 길게 조금 보시는 측면에서 단기 악재 뉴스가 악재보다는 뉴스에 대한 차익 매물이기 때문에 그거 좀 살펴보시면서 조금 홀딩하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로 수익 보려면 지금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렇게 사고 계셔서 이제 뭐 손실이 좀 보고 계신 분들은 방금 이제 김도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한번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고 싶다는 문자인데요. 포스코를 매수하고 싶다고요. 5개월 된 초보자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포스코를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2830님께서 보내셨네요. 홍희진 연구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근데 포스코를 사시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저희 대표적인 우량주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사시려고 하시는 건지 일단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한 시점인데 일단 최강주에 투자하시고 싶다라면 저는 이제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 쪽으로 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를 이제 굳이 원하신다면은요. 현재 구간 이제 매수하기엔 상당히 이제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우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는 일단 비중적으로 봤을 때요. 일단은 투자하시고 싶은 비중이 만약에 30%다. 30%라고 하시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한 10% 정도 일단은 담아두시고요. 전저점이 한 44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이제 그 부분에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담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일단 아시다시피 일단 국내 대표제 최강주인 만큼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이제 뭐 전방업체, 전방 산업의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또한 이제 조선 쪽에서 상당히 좋은 매출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강의 수요는 앞으로도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좀 타이밍상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코를 편입하고 싶으시다면은 현재 구간 46만 원대에서 일단 10%만 좀 담가보자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상담 시간은 2부와 3부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의 주간 종목 배틀 순서입니다. 먼저 지난주 종목 배틀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지 화면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의 승리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두 종목 모두 지난주 마이너스 수익을 냈습니다. GI블루가 마이너스 7%, 뉴인텍이 9%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전문가들도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절가 목표가는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혹시나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손절가를 잘 지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주간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먼저 김도영 팀장님의 GI블루부터 볼 텐데요. 레이저 프린트 토너 카트리지 업체로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 충격 이후 코스닥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GI블루 역시 지난 금요일 장중에 손절가인 1,030원을 이탈했습니다. 손절가를 꼭 지키자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잠시 뒤 김도영 팀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 홍인진 전문가의 뉴인텍 역시 손절가가 이탈이
연결이 됐죠. 최근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턴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2,600원 지지가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팀장님의 GI블루부터 점검을 다시 받아보죠. 네, 일단 GI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가 라인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그때 손절을 지키셔야 됐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시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과 좀 소외되어 있는 철저한 개별주를 좀 가져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 이후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수급에서 완벽히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다. 이 소형주에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것이 매물 폭탄식으로 출회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아예 손절가 부분까지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관심종에만 두실 종목이지 매매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김도영 팀장님의 GI블루 말고 이제 뉴인텍을 좀 살펴볼 텐데 홍희진 전문가님 예상을 좀 많이 비껴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시장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힘은 살아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편입이 돼 있으신 분이라면은 전저점 부분이죠. 전저점 부분 2,300원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조금 그 비중을 좀 작게 해서 홀딩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부분에서의 매출이 좀 가셔야 돼. 앞으로 이제 매출 부분에서 꾸준한 성장이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 이익률 측면에서도 개선될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측면만 조금 개선이 되고 시장의 상황만 조금 더 안정이 된다면은 또 급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또한 이제 테마도 이제 전기차 테마도 이제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입한 일단 손절이 못 하셨더라도 현재 구간 이제 갖고 계시다면 2,300원 이탈이 없는 한 일단은 좀 홀딩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오늘 대우 인터내셔널을 공략하시고요. 홍희진 연구원님은 OCI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먼저 김도영 팀장님의 대우 인터내셔널부터 거래되고 있는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3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홍희진 연구원님의 OCI 머티리얼즈도 살펴볼까요? 이 종목은 오늘장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보다도 3% 가까이 올라와 있는 가격입니다. 11만 7천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 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수익 게임이라 어쩔 수 없이 종목을 발굴을 하잖아요. 네네. 좀 쉬어가는 게 맞는 장일까요? 네, 사실 오늘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 종목을 제가 배틀이기 때문에 가지고는 나와야 되지만 종목을 가지 않고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조금 시장을 좀 이번 주 정도만 해도 관망을 하는 게 오히려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찾아오다 보니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한 주 동안에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우 인터내셔널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방금 전에 종목 상담해왔던 포스코가 인수합병되면서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하반기 그리고 올 마지막 남은 4분기와 내년 실적 장세 부분에서 이제 자원 개발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포스코에 인수된 이후에 시너지 효과 부분에서 수혜를 좀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철강 판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에너지 광물 사업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에 따른 수주 확대 모멘텀을 좀 실을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기술적인 측면으로 가지고 온 것이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쪽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 수급 부분에서 종목별 투자 부분에서 보면 외국인이 연일 매도했던 측면에서 지금 소량이나마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장에서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측면이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인데요. 220선에 대해서 지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이 34,850원인데 34,8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데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36,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800원 부근인데요. 그 부분은 주봉상에서도 지금 현재 34,100원 정도만 지지를 할 수 있다라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실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한번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김동영 팀장님께서는 일단은 배틀을 하기 위해서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는 했지만 일단은 한 주간 관망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 홍희진 연구원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영 팀장님은 네오인터내셔널 그래도 거래손에 있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데 홍희진 연구원님은 시각이 좀 다르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매매를 할 거면은 좀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 이제 OCI 머티리얼즈를 갖고 나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산업에 수혜가 있다면은 지역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일단은 그 특수가스라고 해가지고요. 반도체, LCD 또한 이제 LED 쪽에서 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그런 특수가스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국내 거의 독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우량해서 30%대 높은 마진율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방 산업 안정화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를 더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또한 이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정고점을 이제 돌파할 때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흐름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점을 거의 저점 다지기를 거의 이제 마무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대의 저점을 지금 6월달 그다음에 이제 10월달 10월 달에 2번 정도 이제 지지를 하면서 일단은 중기적인 10만 원대의 지지선 확보는 충분히 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가실 분은 10만 원을 이탈을 한다면은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절선은 지난 전고점 부분이죠. 11만 2천 원 부분. 이 부분에 이탈이 없다면은 현재 상승 추세는 꾸준하게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목표가는 지난 전고점 부분인 12만 5천 원 선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상당히 지금 강한 흐름이 있고요. 또한 이제 아몰레드 해가지고 이제 성장세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외국인의 좀 강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수급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 구간에서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시장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 만큼 함께 하신 분들은 비교적 적은 분량을 그리고 또 손절가 목표가를 잘 적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월간 종목 배틀 시간이 이어지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시장이 흐를수록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가 17포인트 내린 1896선, 1900선이 붕괴가 된 상태고요. 코스닥은 50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